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이지노트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생산성의 혁신, 즉 돈을 버는 방식의 변화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회,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고 왜 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 이렇게 IoT 홈이 해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인공지능 운전비서에서 목소리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거, 시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만 대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말만 해도 번역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4차 산업이 일상을 바꾸는 하나의 예시고, 마켓컬리나 이마트에서 이런 새벽 배송 전쟁을 하는 것도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G의 또 대중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은 더 가속화가 될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을 바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의 혁신으로서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일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최초의 생산성 혁신은 농업혁명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 이때부터 고인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치도 나오고 계급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1차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산업혁명이었어요. 뒤에 가서 붙인 거죠. 석탄을 활용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제조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보다도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패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것의 발전된 형태인데 석탄보다 효율이 좋은 석유, 그리고 전기를 활용해서 제조를 하고 또 물류를 하는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석유, 발전, 그리고 자동차, 물류 이런 기업들이 됐고 또 제조업 기업들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컴퓨터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제조업 제품이었는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IT 서비스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21세기 초반에 IT 버블이 한 번 있었죠. 이 3차 산업혁명의 기대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컴퓨터가 보급화가 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쨌든 그걸 지원하는 반도체 통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고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IT 컨텐츠 산업이 기존의 제조업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이 혁신을 일으키고 또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고 있는 결국 AI 이런 기술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과 연결하는 수단은 스마트폰이 됐던 거죠. 앞으로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은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데이터를 부르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는 이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재벌이 됐는데 대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들을 보면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실물 제조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로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석유로 많이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유업계, 물류, 통신, 금융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는 제조업 기업이고 특히 그 와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그룹이죠. SK는 통신, 정유, 거기다가 최근에는 반도체까지 하면서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LG 역시 제조업 기업이죠. 롯데, 유통, 포스코, 현대중공업, 제조업, 한화는 금융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조업, GS는 정유와 유통, 건설도 있죠. 농협은 주로 금융. 그러니까 이런 2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돼서 오랫동안 돈을 벌어왔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주요 대기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시대에는 이런 기업들이 힘을 쓸 수가 예전만큼 힘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와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컨텐츠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기업들이 뜨게 될 겁니다. 사람, 데이터를 컨텐츠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돼서 사회와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차와 롯데같이 제조업, 유통업을 하는 기업들이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강남에 빌딩을 올렸는데 이 당시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한번 팔면 끝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비물리적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하고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아서 결국 고객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으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3차 산업인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제조업 유통업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조금 더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4차 산업 쪽으로 가려고 시도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GBC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과거와 게임의 룰이 바뀐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자본, 노동력,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죠.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물류, 또 소매 기업들, 리테일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 이런 온라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굳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글로벌하게 팔 수도 있고 사람과 데이터만 모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생산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빵이라고 하는 IT 기업, IT 플랫폼 기업들, 공유경제 기업들이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보면 과거에 있었던 시장을 온라인에다 옮겨놓은 건데 사람, 정보, 제품, 서비스들이 모이고 이 과정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일부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플랫폼이 꼭 가져가지 않더라도 배민처럼 돈을 내지 않더라도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사람 자체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하지만 오프라인과도 경계 없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형태인 거죠. 토스, 네이버, 카톡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이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비슷한 다른 플랫폼을 잘 안 쓰게 돼요. 카톡을 쓰면서 페메나 인스타는 가끔 쓰지만 메시지는 쓰지만 라인은 잘 안 쓰거든요. 유튜브를 보지만 네이버 TV 잘 안 보는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처음 시장을 선도한 플랫폼이 계속해서 점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고객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즉 이들의 플랫폼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고객이 자산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란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데이터와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 로레알이 이 가능성에 주목해서 6천억을 투자해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또 데이터와 고객을 활용해서 팔로를 개척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거둬서 매출이 한 20% 정도 늘었고 오히려 기업 가치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와 고객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게 얼마든지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 순위를 실제 보면 10개 중에 7개가 IT 기업입니다. 2개가 금융, 하나가 석유인데 야람코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얘네 상장할 필요가 없는데 상장을 한 이유가 사실은 얘네도 IT나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새롭게 사업 영역을 좀 전환하고 싶어서 석유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상장을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18위 랭크가 돼 있는데 제조업이 이 정도 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2차 산업 기업이 4차 산업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생산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거고 또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애플보다 기업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애플은 반도체 하나도 만들지 않는데 말이죠. 이 애플은 아이클라우드나 iOS 같이 IT 생태계를 가지고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애플 TV도 런칭했다고 하죠. 이렇게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IT 서비스, IT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이제 침투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애플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진 생태계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조금 위기에 처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고 분석해주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애플 턱밑까지 추격을 하게 된 거죠. 2019년 초에는 1위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사람과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고 이런 사람과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수익을 내는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일상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작은 칩 하나에 넣을 수 있게 됐고 이게 굉장히 싸졌죠. 실제로 인간 두뇌 용량이 한 1테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요즘에 1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상시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 프로세서도 굉장히 기능이 많이 발전을 됐고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알파고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3차 산업혁명에서 구상했던 그런 비전이 가능해졌고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이 데이터를 사실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으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부족해요. 활용하는 기술들은 뭐 코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법에 막혀 있고 또 정제하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해서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글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자 데이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확보한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고 알파고와 웨이모를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 실험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알파고가 보여준 게 단순히 그냥 바둑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가진 힘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용당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힘을 모두에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구글이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또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사실은 조금 약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은 직접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 플랫폼의 힘은 컨텐츠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가 사실 이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고객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컨텐츠의 중요성도 최근 들어서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산업혁명을 잠시 돌아보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전기와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게 산업혁명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전기라든지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 좀 값싸게 생산이 되면서 대중화가 됐다는 거고, 스마트폰 역시 대중화가 됐어요. 비싸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필품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다 모인 게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이 모인 게 스마트카,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루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이런 필수 제어가 돼서 대중화가 되면 또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로서가 아니라 IT 기기로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 그리고 사람을 모으고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돈을 그렇게까지 잘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런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재밌고 풍요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력 있고 또 살만한 그런 사회,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제 모델,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과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컨텐츠의 힘에 대한 이야기, 여담으로 아까 봤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